네. 네, 이번에는 캡슐 네트워크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어, 닙스 2017 페이퍼로 Dynamic Routing Between Capsule이라는 제목으로 발표가 되었고, 아래 보시는 게 실제 현장 사진인데 상당히 인기를 많이 끈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캡슐 네트워크는 먼저 CNN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사실 시작하는데요. CNN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이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는 앞에 이제 CNN을 갖다 구조를 보면 피처 널링으로 시작해서 뒤에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레이어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피처를 학습할 때 얘가 심플한 그 피처를 디텍트 하는 거에는 능숙하지만 그 피처들 간의 스페셜 릴레이션십을 학습하는 데는 문제가 많다라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가 이제 오퍼레이션이 되면서 레이어가 이제 딥하게 쌓이지 않으면은 전체 이미지를 커버하는 데까지 걸리는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리서치 필드 사이즈가 그로스하는 게 좀 느리기도 하고 해서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레머디를 사용을 했죠. 뭐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을 통해서 로테이션 되거나 틸팅 되거나 뷰포인트가 다른 이제 데이터들을 갖다가 학습을 시킴으로써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맥스풀링을 넣어서 이제 트랜슬레이션 인버리언스 외에도 그 포지셔널 인베리언스를 갖다가 피처가 이제 위치가 어디에 이게 이미지가 있던 좀 잘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의도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첫 번째로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을 해서 이제 피처를 학습하는 방법은 각각의 그 조금씩 회전이 되는 녀석마다 피처들을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다 학습을 다 따로 한 다음에 얘가 같은 애야 라고 이제 학습을 하는 방식으로 되게 inefficient한 방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두 번째로 이제 맥스 풀링이 그 인베리언트, 포지셔널 인베리언스를 학습하게 하는 건 좋았는데, 그리고 글로벌하게 이렇게 보는 걸 어느 정도 해결해 준 건 좋았는데, 다 아시다시피 이제, 어, 특히나 맥스 풀링 같은 경우 정보를 이제 포지셔널 정보를 상당히 많이 빼앗기기 때문에, 잃어버리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 배 사진을 보시면은 지금 왼쪽과 오른쪽이 사실 우리가 보면 딱 다른 녀석, 오른쪽이 좀 잘못된 이상한 배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풀링이 들어가면은 풀링이 이제 포지셔널 정보를 갖다 프리사이즈하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하이 레벨로 갈수록 점점 이제 많은 정보를 막 잃어버리게 하기 때문에 CNN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왼쪽도 오른쪽도 결국에 마스트라던가 뭐 배 전반적인 컴포넌트들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오른쪽도 나름 배야라고 하면서 꽤 높은 probability를 갖다가 준다는 게 이제 문제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풀링이 원하는 인베리언스는 아니었던 거죠. 풀링이 이제 주고 싶었던 인베리언스는 그 사실 인베리언스 그 어떤 피처가 이런 그 포지션에 따라서 전혀 이렇게 영향을 받지 않는 피처를 학습하길 바랬던 거지. 이렇게 예기치 않게 이렇게 조금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이런 게 바뀌더라도 괜찮은 녀석을 학습하게 하고 싶었던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폴스 포지티브인 거죠. 이런 경우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원래 의도하고자 했던 바는 인베리언트한 피처를 찾는 게 아니라 어떤 이퀴베리언스한 특성을 가지는 피처를 찾고 싶었던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피처 하나가 얘가 좀 스케일이 작아지던 위치가 어디로 바뀌던 좀 로테이션이 되던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어느 정도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대응이 되는 피처를 갖다가 이 모델이 학습을 했으면 좋겠는데 CNN은 각각의 회전에 대해서 피처를 다 따로 학습을 저장하고 있다가 하거나 지금 아까 말한 거지 그 디텍팅 그 포지셔널 프리사이즈니스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냥 그 스페셜 릴레이션십이 아니라 각각의 피처가 있는지 없는지 정도만 구별해서 클래시파이 하는 등의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이퀴베런스를 의도했던 건데 인베리언스로만 학습을 시켜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클래시피케이션 같이 전반적인 이미지를 보고 나서 얘가 뭐야라고 이제 하는 단순한 태스크에서는 풀링이 들어가도 이제 문제가 없는데 오브젝트 디텍션이나 이제 세그멘테이션 같이 조금 더 세밀한 그런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서는 풀링이 들어갈 경우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힌튼 교수님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이 캡슐이라는 거는 이걸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아까 전에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 거냐면은 CNN의 기본 단위가 뉴런 하나라고 한다면 캡슐은 벡터를 갖다가 그 한 단위로 해서
이를 캡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뉴런을 갖다 여러 개를 묶어가지고 예를 들어 여기 보시면 8개의 뉴런이 하나의 캡슐을 이루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게 하나의 벡터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예를 들어 이런 눈을 갖다가 그 인코딩하는 그 뉴런이 하나였다면 얘는 이제 벡터 뉴런 8개가 그 눈 하나를 나타내게 되는 거죠. 대신 거기 안에 지금 뉴런이 8개가 들어가는 만큼 다른 정보들도 같이 인코딩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어, 가장 간단한 예로 예를 들어 아까 전에 회전이었다면 여기 디멘전 중 뉴런 중 하나가 이 눈이 회전되어 있는 그런 그 정보를 파라미터로서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제 캡슐에서 설명을 하고자 하는 거는 그 자기들이 이미지 렌더링을 하면은 자기들이 캡슐이 하는 거는 인버스 렌더링 하는 과정을 얘가 학습한다고 얘기하는데 이 렌더링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사각형이 지금 보시다시피 x, y축 20, 30에 존재하고 앵글이 16도로 틸팅이 되어 있다라는 어떤 인스텐시에이션 파라미터가 있고 트라이앵글에 대해서 같은 정보가 있을 때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이미지를 렌더링하면 다음과 같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림과 같은 걸 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캡슐에서 하고자 하는 거는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그 트라이앵글이나 렉탱글이라는 어떤 엔티티 각각의 그 캡슐 하나가 트라이앵글, 캡슐 다른 하나가 렉탱글을 커다랗게 나타내면 그 안에 있는 인스탄시에이션 파라미터 위치, XY의 위치와 앵글과 같은 인스탄시에이션 파라미터는가 학습을 저절로 하게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 대해서는 캡슐이 3D 캡슐이 되겠죠. 3차원 벡터가 될 겁니다. 3개의 뉴런이 합쳐서. 그래서 캡슐이 이렇게 각각의 벡터로서 지금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좀 더 하나의 뉴런으로만 인코딩된 CNN보다는 좀 더 나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캡슐이 내보내는 그런 아웃풋을 액티베이션 벡터라고 부르고요. 이제 벡터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엔티티가 존재한다, 안 존재한다를 뉴런의 액티베이션 값으로 이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랭스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파란색이 삼각형에 해당되는 캡슐이라고 검은색이 사각형에 대한 캡슐이라고 하면은 지금 그림에 보이시는 거는 총 50개, 5x5 25개의 2개 엔티티니까 총 50개의 캡슐이 존재하고 있는 건데 각 위치마다 capsule들이 존재하고 지금 이 위치에서 큰 길이를 가진다는 거는 그 위치에 그 엔티티, 그 캡슐이 나타낸 엔티티가 그만한 길이의 probability가 존재한다는 걸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또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표현하는데 오리엔테이션이 나타내는 게 바로 이 인스텐시에이션 파라미터 앞에 말했던 앵글이라든가 포지션 같은 걸 갖다가 인코딩하는 걸 말합니다. 지금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서의 오리엔테이션은 직관적으로도 보일 수 있게 로테이션 딱 하나짜리 인스텐시에이션 파라미터가 있는 걸로만 표현했는데요. 지금 벡터가 향하고 있는 방향이 그 노멀 벡터가 향하는 로테이션과 대응되게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8차원 벡터가 되면 8차원 벡터는 고차원 오리엔테이션 되겠죠. 각각의 그 로테이션이라던가 뭐 휴라거나 텍스처 이런 각각의 이제 파라미터들이 고차원 벡터로서 어떤 방향을 가리키고 있을 텐데 그 방향이 나타내는 게 결국에는 각각의 파라미터가 인코딩하는 그 인스텐시션 파라미터의 방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예시를 위해서 로테이션이라는 하나의 파라미터에 대해서만 그 딱 대응되게 이렇게 보여드린 거죠. 두 번째로 이제 캡슐렛에서 보여준 거는 뭐냐면 그 스쿼싱이라는 논리니어 액티베이션 펑션입니다. 그러니까 랭스가 결국 probability를 인코딩을 하기 위해서는 0에서 1 사이에 라이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이제 다음과 같은 간단한 이제 스쿼싱이라는 논리니어티 펑션을 갖다 넣은 거죠. 이 스쿼싱이 해준 거는 지금 보시다시피 유닛 벡터로 만든 다음에 여기 앞에 어떤 그냥 그 크기에 따른 그 스케일링 팩터를 갖다가 준 겁니다. 이 스케일링 팩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더 보도록 하고, 그 논리니어리티만 다르다는 걸 빼면은 사실 일반적인 컨볼루션 레이어와 정확히 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캡슐이라고 해서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컨볼루션 필터들로 다 똑같이 학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리쉐이핑이 된 컨볼루션 레이어라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뉴런 하나하나가 컨볼루션의 아웃풋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가 기존의 CNN에서는 뭐 채널이 다 함께 80개짜리로 이렇게 컨볼루션 필터가 이렇게 보내준다고 하면은 다음에 필터가 80개짜리 뉴런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우리가 캡슐이니까 그 그룹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똑같이 컨볼루션을 그렇게 한 다음에 리쉐입을 그냥 8x 10으로 하면은 이번에는 8D짜리 캡슐이 10개 채널로 있는 그런 캡슐렛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코딩을 보시면
그냥 리쉐이핑이 하나 들어간 정도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논리니어리티가 스쿼싱이 들어가는 게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코이밸런스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캡슐이 어떻게 그 이코이밸런스한 그 특성을 가지냐를 보면은 각각의 지금 이게 벡터의 오리엔테이션을 나타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미지에서 다음과 같은 보트 같이 생긴 녀석이 약간 틸팅이 되면 다음과 같이 실제로 그 피처가 그 약간씩 오리엔테이션이 바뀌는 걸로 인코딩이 되기 때문에 예전에 CNN 같은 경우는 각각의 그 회전마다 하나하나의 피처가 대응해서 학습을 해낸 거에 비해서는 그런 훨씬 더 이퀴베런트한 좋은 그 피처를 갖다 학습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에서 그런데 얘기한다시피 이게 전혀 이제 캡슐렛이 컨볼루션이나 거의 그 논리니티 펑션 빼고는 거의 똑같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에서 이제 이게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게 뭐냐면은 이 라우팅 알고리즘입니다. 이게 사실 제가 지금 뒤에 이제 좀 더 깔끔하게 만든 것들이 있는데 어, 거기 논문에 나오는 알고리즘을 먼저 좀 보면서 설명을 살짝 드리겠습니다. 이 라우팅 알고리즘이라는 게 캡슐 네트워크 그 논문의 거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좀 제 글씨가 엉망이지만 일단 앞에 보시면 그냥 이게 커다랗게 이제 복잡해도 이렇게 커다랗게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레이어 L에 그 앞에 있는 레이어 L에 i번째 캡슐에서 아웃풋이 UI라는 애가 나온다고 해봅시다. 그럼 UI는 예를 들어 8차원 벡터입니다. 얘가 해주는 게 뭐냐면 8차원 벡터에다가 어떤 fully connected layer처럼 WIJ라고 해서 그 매트릭스 곱을 해줍니다. 근데 매트릭스 곱을 해준다는 건 리니어 알지브라에서 얘기를 하는 거로 생각을 해보면 어떤 회전 행렬을 갖다가 곱해주는 거랑 같거든요. 그래서 얘도 결국은 학습을 해주는데 이 앞에 있는 레이어에 있는 캡슐에 W가 곱해져서 나온 녀석이 어떤 프레딕션 벡터라고 해가지고 U 햇으로 나타냅니다. 거기에 어떤 weighted sum으로 한 것이 다음 캡슐의 인풋으로 들어갑니다. 이 CIJ는 나중에 설명을 해도 되니까 어떤 그냥 weighted sum의 coefficient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국 설명을 하면 L에서 나온 그 앞에 레이어에서 나온 캡슐의 아웃풋이 어떤 W를 갖다 곱해서 해서 그 각각에 대해서 모두 다 모든 캡슐의 I의 캡슐에 대해서 weighted sum 된 게 다음 캡슐의 인풋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인풋에 다음에 뭘 해주면 스쿼싱을 해주죠. 논리니를 찌시나요? 그래서 그 VJ, 다음 레이어에 있는 그 아웃풋이랑 지금 예전 레이어 내가 냈던 아웃풋이 얼마나 그 서로 같이 그 프레딕션이 서로 맞냐, 코사인 시뮬러티에 같냐에 따라서 라우팅이 됩니다.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조금 더 보시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정리를 한 걸 보면은 앞에 있는 레이어의 아웃풋이 더블 곱해져서 어떤 프레딕션 벡터라는 것들을 내뱉습니다. 거기에 웨이티드 썸을 갖다가 곱해줘서 더해진 거에다 스쿼싱, 그 1로 이렇게 0에서 1 사이로 라이하게 해준 애가 여기선 지금 UJ로 하는데 이게 사실 VJ입니다. 논문에서는. 그게 다음 캡슐의 아웃풋이 되는데요. 지금 얘랑 벡터끼리 곱을 하면 뭐가 되죠? 코사인 시밀러리티 계산하는 게 되죠. 그래서 코사인 시밀러리티 계산한다는 건 두 개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지를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다음 레이어에 있는 아웃풋이 내가 프레딕트한 W를 어떤 곱해서 내가 아웃풋한 거에 트랜스폼이 돼서 프레딕트한 그 벡터랑 비슷한 방향을 가고 있으면 그의 그 코이피션트 값을 갖다가 더 강화시키고요.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그 코이피션트 값을 낮춰서 그 웨이트를 갖다가 작게 만들어 줍니다. 그걸 그림 예시로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그 앞에 있는 캡슐 레이어의 녀석들이 이렇게 나타냈다고 치면 보시면 이 그림에 해당되는 게 이렇게 크게 나온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캡슐의 아웃풋에 대해서 보시면은 다음과 같은 다음 레이어의 보트랑 그 집처럼 생긴 녀석 두 개의 캡슐이 있다고 치면은 두 개의 클래스가 있다고 치면은 요런 애가 될 수도 있고 요런 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각형이 되었을 때. 그러면은 이제 어떤 내 아웃풋 UI에다가 트랜스포메이션 W 갖다 곱하고 나면은 UH라는 프레딕션 벡터가 되는데 이 녀석들이 그냥 프레딕션 벡터라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로 이제 이런 그 똑같이 다음 캡슐 내 레이어의 다음 캡슐 I 플러스 1번째 캡슐에 대해서 똑같이 그 다음 그 프레딕션 벡터를 갖다 계산해 보면은 다음 레이어에 뭐 요렇게 생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벡터 방향에 뭐 사각형이 이렇게 붙으면 집은 이렇게 생겼을 거고 보트는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이제 그림을 생각을 할 수 있죠. 프레딕션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두 개 같은 경우는 서로 어그리먼트가 서로 강하죠. 그러니까 둘 다 같은 그 다음 캡슐에
있을 보트 녀석이랑 어그리먼트가 되는 그 코사인 시뮬러리티가 되게 강하게 나올 거라는 걸 생각할 수 있고, 지금 하우스 같은 경우는 서로 반대 방향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는 예를 들어 이 네 개를 갖다가 웨이티드 썸을 했을 때 얘랑 얘랑은 좀 상쇄돼서 없어지고, 얘는 이제 어그리먼트가 강하니까 벡터가 이제 살아남겠죠. 그러면 이제 보시면 아까 이제 설명했던 대로 그냥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는 모두 같은 정도의 그 웨이트를 주고선 시작을 합니다. 라우팅을 하는데 이 웨이티드 썸을 하고 나면은 이 녀석은 두 개가 이렇게 합쳐서 이상한 이런 하우스가 되지만, 다음에 사실 진짜 이제 이미지랑 비교를 해보면은 업시될 녀석이 얘랑 가장 어그리먼트가 강하죠. 그래서 스쿼싱은 이제 1에서 0 사이로 라이를 벡터를 해주는 거고, 그러고 나면 이제 코사인 시뮬러티 첫 번째 라우팅을 할 때 이제 할 녀석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어그리먼트가 서로 강하니까 이 녀석을 바탕으로 이렇게 계산을 갖다가 두 개를 곱해주죠. 예전에 내가 프레딕트한 녀석이랑 스쿼싱을 하고 나온 그 캡슐 다음 레이어에 있는 녀석의 아웃풋 VJ랑 코사인 시뮬러티를 계산하면은 얘는 어그리먼트가 있으니까 값이 large이 클 거고요. 얘는 서로 디스어그리먼트 하니까 값이 작을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바탕으로 이제 CJ를 이렇게 계산을 해서 각각의 코이피션트 값들이 주게 됩니다. 그럼 이거를 갖다 라우팅을 여러 번 이제 반복을 하게 되다 보면은 똑같이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점점 이것들은 코이피션트 얘네들은 작아지고 서로 어그리먼트 강한 녀석들만 이제 남아서, 이걸 라우팅을 이제 하는 게 한 세 번 정도 아이터레이션이면 충분하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 다음과 같이 이제 학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다음과 같은 ambiguity도 학습을 갖다가, 그러니까 ambiguity가 있을 때 그걸 갖다가 explain away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모든 캡슐들이 해피한 시나리오를 갖다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보시면은 마치 업사이드 다운 하우스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걸 봤을 때. 근데 이렇게 만약 하고 나면 나머지 캡슐들이 얘를 갖다가 설명해 주는 애가 없기 때문에 어, 모든 캡슐이 해피한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 다음 캡슐에서. 그래서 위는 하우스고 아래는 보트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라우팅이 저절로 된다는 거죠. 코사인 시뮬러티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걸로 뭘 할 수 있느냐? 이제 앞에서 이제 계산을 하고 나서 맨 마지막으로 나온 벡터가 다음과 같이 그, 어, 나왔을 때 이제 랭스 자체가 그 엔티티, 하이 레벨, 로우 레벨 캡슐에서는 각각의 삼각형이나 사각형이 있냐 없냐로 그 랭스가 의미하는 게 되겠지만, 뒤에 레이어가 갈수록 그 캡슐들이 서로 합쳐진 하이 레벨 캡슐들 같은 경우는 보트가 있냐 없냐를 갖다 그 벡터가 나타내기 때문에 그 랭스를 갖다 그냥 계산한 것 자체로 지금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가지고 클래시파이를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이제 그 마진 로스를 사용을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있냐 없냐 하나 그냥 원 제로 이렇게 하나 하면은 하나의 얘가 있냐 없냐만 구별할 수 있으니까 각각의 클래스 K에 대해서 이 오브젝트가 있냐 없냐를 갖다가 계산하기 위해서 마진 로스를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쉽게 얘기를 하면은 마진 로스는 뭐 클래스 K에 대해서 T가 있는 경우는 T가 1이고요. 없는 경우는 T가 0인데, 이제 얘를 갖다가 그냥 간단히 해석을 해보면 클래스가 있으면은 no less than 0.9가 되도록 해주고, 클래스가 이제 없으면은 0.1보다 커지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어떤 바운드를 주게 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만 해도 학습이 되긴 하는데요. 이제 좀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트릭을 하나 더 쓴 게 뭐냐면은,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이 뒤에 좀 더 붙여가지고, 리컨스트럭션을 시키게 합니다. 예를 들어, 밖에 나온 데이터가 뭐가 되냐면, 지금 이게 전체 풀 네트워크 구조인데,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캡슐이 총 10개로 16개짜리 디멘션을 가지는 애 10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뒤에 뭘 해주냐면은,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갖다 3개 정도 더 붙이는데, 마스킹을 해서 예를 들어 1, 2, 3, 4, 5, 6, 6에 대한 애를 갖다가 리컨을 하게 해주고 싶으면 나머진 다 0으로 해주고, 그 네트워크를 통과해서 나온 이 아웃풋 16디멘션짜리 아웃풋 캡슐만 살려 남긴 다음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지나서, 원래 784가 228 곱하기 28 디멘션이죠. 그 엠니스트 그림으로 원래대로 돌아가도록 학습을 시킵니다. 그럼 이 리컨스트럭션 에러 자체가, 어떤 로스 자체가, 유클리디언 로스 자체가 약간의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처럼 역할을 해서 알파를 좀 작게 해주고 나서 앞에 보여드렸던 마진 로스를 넣어주면은 훨씬 더 로버스트하고 제너럴한 모델이 되더라라는 걸 이제 보여줬는데, 뭐 결과를 보시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이제 아웃풋을 내보내는 게 아까 마지막에 16차원짜리 벡터라고 그랬잖아요. 10개인 이유는 엠리스트가 10개 클래스가 있으니까 그렇고요. 그럼 각각의 16개가 파라미터가 의미하는 게 뭐냐? 하나의 클래스에 대해서. 그 아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인스텐시에이션 파라미터를 학습하기를 바란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그걸 살짝씩 하나씩 값을 갖다 각 디멘전마다 조금씩 바꿔가면서 워킹 스루를 해보면은 스케일이나 시크니스가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도 있고 localized part 이건 잘 뭔지 잘 모르겠는데 thickness가 바뀌거나 아니면 skewness가 바뀌거나 이런 걸 갖다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히 어떤 저희가 뭐 컨스트레인트를 따로 준 게 아닌데 데이터로부터 이런 걸 학습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pros and cons를 보면은 엠니스트 데이터셋이나 C410에서 이제 좋은 결과를 나타냈다라는 걸 갖다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트레이닝 데이터가 훨씬 적게 쓰였다고 합니다. 뭐, 이게 그렇게 큰 장점인지는 사실 좀 의문이긴 합니다. 그리고 뭐, 포즈나 포지션을 풀링 레이어 같은 게 없어도 훨씬 더 프리서브 잘하면서, 이퀴베런스한 그런 좀 로버스트한 피처들을 잘 뽑았다는 게 장점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덕분에 세그멘테이션이나 오브젝트 디텍션이 훨씬 더 프로미싱 할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뒤에 이제 설명드릴 것 중에 내용에 이게 멀티 엠리스트 같은 게 있는데요. 지금 앞에 라우팅 같은 경우는 라우팅을 잘 보시면 이게 앞에 있는 캡슐이랑 뒤에 있는 캡슐 벡터가 서로 연대가 강해지는 것은 코사인 시뮬레티가 강할 때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마치 어텐션처럼 역할을 해가지고요. 그 이미지 인풋이 위에와 같이 하얀색으로 주어졌을 때 그 각각에 대해서 어텐드 하는 부분이 캡슐마다 위에 상위 레벨에서 아래 캡슐에 어텐드 하는 녀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오버랩이 있어도 구별을 좀 어느 정도 띄어내서 이렇게 클래시파이 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제가 궁금한 점은 뭐냐면은 지금 왼쪽 그림을 보시면 사람이 보면은 별로 이상한 점을 못 느끼실 거예요. 저는 이제 바이오민 내공학과라서 이런 인지신경과학 쪽 컨텍스트를 좀 공부한 적이 있는데, 이게 이 이미지랑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랑 사실 같거든요. 근데 보고 나면은 지금 완전 눈이 이상하고 괴물 같잖아요. 근데 사람이 왼쪽으로 봤을 때는 되게 괜찮은데 오른쪽에 봤을 때는 이상한 거를 느끼는 걸 보면은 예를 들어 이걸 캡슐렛에 그대로 두면은 캡슐렛은 오리엔테이션이 눈이랑 이게 스페셜 벡터의 분명 반대 방향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되게 페널티를 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힌튼 교수님이 주장하는 대로 정말로 뉴런이 워킹하는 대로 캡슐이 워킹하는 거냐라는 거는 조금 의문점이 남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게 있고 앞에 좀 컨을 보면 또 좀 이상한 점들을 보자면은 이미지넷 같은 라지 데이터셋에서 사실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포스터 앞에서 사람들이 사실 정말 이게 잘 되는 것 같냐라고 물어보지만 그 저자도 해봐야 된다라는 식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트레이닝이 상당히 느립니다. 그리고 인퍼런스도 되게 느려요. 왜냐면 앞에 라우팅이라는 과정이 결국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작은 걸 갖다가 여러 번 계속 모든 캡슐에 대해서 계산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트레이닝도 상당히 느리고요. 인퍼런스 할 때도 트랜스포메이션 라우팅 하는 과정 어떤 애랑 가장 잘 맞니를 갖다 벡터마다 캡슐마다 다 계산을 해서 인퍼런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퍼런스도 느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각각의 위치에 하나의 캡슐이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아주 가까운 위치에 똑같은 클래스의 애가 두 개가 존재를 하면은 캡슐은 첫 번째 애가 그 녀석 그 위치의 캡슐이 딱 그 엔티티를 나타내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를 explain away 하고 나면은 나머지 녀석은 얘기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아이덴티컬한 오브젝트가 있을 때는 이제 캡슐렛이 얘가 여기 또 있어라고 얘기를 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생기죠. 그 오브젝트 디텍션 같은 경우는 사실 사람이 여러 명 있어도 비슷한데 여러 명 있어도 이게 여러 명 있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태생적으로 그냥 캡슐 아직까지는 지금 한계점으로는 그 캡슐이 각각의 위치마다 하나의 엔티티를 대응하는 캡슐 한 개씩만 있기 때문에 그 이런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캡슐렛 정보였고요. 레퍼런스를 사실 보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실지도 모르는데 오리지널 페이퍼 외에 제가 참고한 논문 블로그들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비디오 링크 같은 경우는 파이썬 Hands-on Machine Learning with Scikit-learn 저자 있죠. 그 저자가 직접 보고선
강의를 해준 비디오이기도 하고 슬라이드도 있고 그 사람이 최근에는 코딩을 직접 하는 것도 같이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이걸 보시면 훨씬 더 이해를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네. 왜 8개짜리를 쓴 거예요? 그 8개짜리를 쓰는 이유는 딱히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해보고 그냥 실험적으로 그냥 넣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논문에도 써져 있는데 그냥 네. 그 가장 간단하게 자기들이 어플라이 해볼 수 있는 그걸 썼을 뿐이지 뭐 이유는 딱히 없다라고 써져 있어요. 음, 그래서 사실 컨볼루션 네트워크랑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라우팅이란 개념만 조금 그 이해를 하시고 나면 컨볼루션 레이어는 정확히 같습니다. 지금 8 곱하기 32가 채널 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56이거든요. 그래서 네. 컨볼루션 레이어랑 CNN이랑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스쿼싱이라는 논리니어리티가 들어간 거랑 라우팅이라는 개념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쿼싱이 그래서 조금 퀘스천이긴 한데, 네네. 왜 이 앞에 코에피션트가 이런 식의 비율로 들어가는지, 이게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본다라고 하는데, 차라리 그럴 거면은 뭐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다 프로덕트를 해 보는 것도 방법일 수가 있잖아요. 다 프로덕트 제가 말한 거예요. 다 프로덕트가 결국 코사인 시뮬러리티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네. 이게 다 프로덕트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다 프로덕트를 한 겁니다. 제가 뭐 좀 설명을 좀 잘 못 드려서 그런데 다 프로덕트를 정확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아웃풋하는 음. 게 그 8차원짜리 벡터 하나를 그냥 아웃풋하잖아요. 네. 네, 그 녀석이랑 다음에 이제 나온 녀석이 이제 W라는 매트릭스 곱하고 나면은 8차원 지금 이게 트랜스포즈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 16차원짜리 프레딕션 벡터가 하나 나올 거잖아요. 걔랑 네. 얘랑 다 프로덕트를 해서 그 값이 큰 거. 웨이시랑 다 프로덕트를 한다라는 예, 말씀이신 거죠? 그죠. 지금 네, 프라이머리 캡스의 아웃풋이 지금 8차원 벡터잖아요. 네. 네, 8차원 벡터가 6x6 그리드니까 36 곱하기 32개 있는 거거든요. 이게 1000 몇 네. 개 있는 건데 그 1000 몇 개에 대해서 이게 배치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각각에 대해서 W라는 그 8x16짜리 웨이트 매트릭스가 있어요. 걔 곱하고 나오면 16차원짜리 벡터가 하나 나오거든요. 네. 각각에 대해서. 그럼 그 벡터랑 그 캡슐 네트워크 그 스쿼싱을 지나고 난 이 녀석이랑 그냥 곱해요. 그래가지고 이 녀석이 서로 그 벡터 값이 크면은 서로 그 라우팅을 갖다 그쪽으로 시켜주고요. 작으면은 적게 하고 그렇게 해줍니다. 그럼 스쿼시라는 러닝리니어티 유닛을 쓰는 이유가 뭐예요? 0에서 그냥 1 사이로 넣어주는 그냥 역할 정도로 해주는데요. 저도 그 역할 이외에는 크게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얘기를 하는 게 그냥 설명을 이렇게 어, 이것만 보면 해보면요. 예를 네. 들어 인풋 값이 커요. 네. 그러면은 클 때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어요. 왜냐면 1을 갖다 무시할 수 있다 치면 2개가 그렇죠. 없어져서 이렇게 생각할 수 네. 있고요. 작은 네. 녀석은 더 작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큰 녀석은 그대로 냅두고 작은 녀석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놈이 작잖아요. 네. 원래 1을 내 기준으로 거에다가 해서 1을 기준해서 더 작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어, 들어가는 녀석이 나랑 별로 관련이 없으면 넌 더 작게 만들어주고 나랑 관련이 음. 있어가지고 값이 원래 컸으면 더 크게 만들어주는 그런 논리니어티를 갖다가 디자인해서 넣은 거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 웨이트의 이니셜라이징은 뭐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건가요? 엠니스트의 경우에서는 주석으로 엠니스트는 다 똑같이 처음에 해놓고 나면은 얘가 나중에 괜찮더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다른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다라고 특별히 말이 없어요. 왜냐면 이 웨이트에 따라서 스쿼시로 들어가는 인풋이 달라질 테니까. 그렇죠. 그 그러면 라우팅이 말씀하셨던 조금 것처럼 해결하실 뭐 수 있어서 그 조금 네. 더 다시 한번 설명을 쭉 드리면 이 알고리즘이 다거든요. 그 BIJ라는 게 그 결국 C랑 연관이 되는 건데 이거 소프트맥스 그냥 한 거거든요. C가 처음에 0으로 네. 해놓고 나면은 모든 다음 클래스 10개라고 치면 엠리스트 10개에 대해서 10분의 1로 들어가는 것처럼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소프트맥스 중에 CJ라고 생각하면은 그 전에 캡슐에서
프레딕트한 벡터의 웨이티드 썸이 다음 캡슐에 인풋이 됩니다. 그 인풋을 음. 스쿼시 그냥 1에서 0 사이로 만들어진 게 VJ예요. 그래서 다음 캡슐의 아웃풋 VJ랑 그 전 캡슐에서 프레딕트한 그 벡터랑 그냥 닷 프로덕트를 해준 거에다 다시 VIJ를 업데이트를 해줘요. 그럼 닷 프로덕트가 음. 크면은 큰 만큼 더 많이 웨이트가 가겠죠. 그러니까 나랑 벡터의 그 오리엔테이션이 같으면 더 크게 해주고 오리엔테이션이 같지 않으면 더 작게 해주겠다라는 게 라우팅의 큰 개념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예, 이게 사실 캡슐 네트워크의 거의 골자고 라우팅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은 나머지는 큰 어려움이 없으실 건데 사실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 게 제가 더 어려웠는데요. 그 코드를 제가 맨 마지막에 레퍼런스로 달아드린 코드 중에 제가 추천드릴 만한 거는 해커눈이라는 여기 링크 코드를 보시면은 훨씬 더 이해를 잘 하실 수 있어요. 그 W 웨이트 매트릭스 곱해지는 거랑 U랑 거기에다가 다 옆에 주석으로 그 논문과 정확히 같도록 크기랑 디멘전을 다 맞춰서 주석으로 다 적어줬기 때문에 아마 그냥 줄을 따라가시다 보면은 바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주님은 이 8-8개짜리 벡터를 그러니까 다 커버가 피처 익스트랙션 하는데 커버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 그니까 그게 잘 모르겠어요. 그니까, 어, 지금 설명을 한 게 엠니스트에다가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SVHN이랑 엠니스트랑 그냥 시파10 정도 했는데 사실 이 논문이 나오기 전까지는 기조가 제가 알기로는 엠니스트 더 이상 사용하지 말자. 뭐 이거 음. 시파10 사용하는 게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 나오다가 이제 갑자기 이렇게 또 힌튼 교수님이 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물론 CNN이 이랑 좀 다른 그 개념을 좀 캡슐이라는 개념을 가져와서 어, 말씀을 새로 하시긴 했지만 결국 CNN 또 사용했거든요. 컨볼루션이 들어가 네. 있잖아요. 그 다른 거는 네네. 그 라우팅이라는 개념이랑 스쿼싱인데 라우팅이 사실 더 주요 골자라서 그 어텐션처럼 이렇게 그 백프로파게이션을 대신하는 거거든요. 얘가 지금. 음. 그런데 그게 잘 될지 모르겠지만 큰 거에서 스케일링이 예를 들어 보시면 아까 전에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갖다가 붙일 때도 어떻게 했냐면요.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요렇게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붙였는데 예를 들어 이 이미지 사이즈가 더 보면은 크면은 제가 봤을 땐 이 16개 채널로도 안 되고 일단 파라미터 때문에 이 뒤에 레귤러라이제이션 텀도 못 붙일 거고 여러 애로 사항이 많이 생길 거라고 그렇죠. 봅니다. 예. 네. 뭐 이런 거에서 사람들이 되게 피어스하게 막 질문을 갖다가 포스터 앞에서 던졌었는데 예, 발표하는 친구도 되게 많이 지쳐하는 것 같았었어요. 대부분 다 그런 질문을 할 것 같아요 왠지. 예,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라우팅이 예. 그렇게 막 사실 논문 보면 라우팅 처음 이해하기 되게 어려워서 라우팅 질문을 하다가 생각보다 그냥 그 벡터 이렇게 곱해 주고 다시 그냥 업데이트 3번 정도 폼은 돌리거든요. 그게 다예요. 네네. 네. 그런데 그거의 매직이 정말 있어서 정말 그 이제 설명도 뭐 이게 원래 바이올로지컬이 좀 더 피지컬하다. 맞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아직은 좀 더 발전되는 걸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 네, 제가 실제로 보자마자 핑크님이라는 궁금한 건 이거 찾아서 바로 보여줬었어요. 사람은 사실 코가 조금, 그리고 이게 아니더라도 사람은 코가 조금 이렇게 틸팅이 되더라도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좀 얘가 네. 코가 좀 부러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지. 근데 제가 봤을 음. 때 아마 해보고 싶은데, 그, 캡스넷으로 하면은 그 안 될 것 릴레이션십이 같은데. 좀 돼서 조금 이상하게 얘기할 것 같아요. 프라이버티 되게 떨어지긴다거나. 오히려 음. 스페셜 릴레이션십을 너무 중요시해서 닷 프로덕트를 점점 작게 만들잖아요. 스쿼싱 때문에. 네. 어떻게 될지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근데 이 그림도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사람 눈이라는 게 인식을 하는 게. 네, 그래서, 그쵸. 저 왼쪽은 아무리 봐도, 알고 봐도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는데 사실 그러니까요. 동의가 잘 안 예. 되죠. 예. 그 되게 라우팅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네,
라우팅의 목표라고 하면 뭔가요? 아, 라우팅의 목표요? 네. 라우팅의 목표는 결국에, 음, 지금 벡터를 사용함으로써 라우팅이라는 게 가능해진 거거든요. 벡터가 아웃풋이 되면서 내가 인스텐시언 파라미터라고 하는 게 뭐, 그 아까 포즈나 이런 걸 갖다가 내가 정보를 그대로 담고 있으면서 나랑 같이 포즈가 그 일치하면서도 그 스페셜 릴레이션십이 그러니까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 엔티티를 가지고 있냐라는 걸 물어보는 걸 갖다가 어떻게 하면은 그 잘 다음에로 이렇게 프로파게이션 시켜서 매칭 시켜줄까? 매칭을 갖다가 해주는 알고리즘을 되게 고민을 하다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게 캡슐이라는 게 사실 되게 오래된 개념, 조금 된 개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 이제 잘 안 됐던 이유가 마치 처음에 뉴럴 네트워크가 안 됐던 게 백프로파게이션이라는 알고리즘이 없었던 것처럼 그 나온 다음에 조금 이제 잘 되기 시작한 거죠. 이제 라우팅이라는 개념이 이제 어떻게 하면 매칭을 시켜줄까를 고민하다 나온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예전 앞에 있는 캡슐의 아웃풋이 이 하이 레벨의 그 캡슐과 어떻게 하면 매칭을 시켜줄까를 갖다가 그 목표를 삼고 있는 겁니다. 라우팅 알고리즘. 그러면 여기서 라우팅을 빼고 그냥 네. 백프로파게이션을 하면 그게 알아서 매칭이 안 되나요? 아, 어떤 식으로 그걸 하게 될지 잘 그냥 일반 CNN이랑 그럼 똑같을 것 같은데요. 그 스쿼싱이라는 논리니어티만 다르고 그 사실 그냥 그 리쉐이프한 정도밖에 없거든요. 8D 코드도 사실 보시면은 일반적인 걸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컴브 2D로 해서 리쉐이프 해가지고 라우팅 정도만 포문으로 들어가는 게 다르지. 사실 코딩도 거의 같고 근데 이게 100% 라우팅을 해서 네네. 주는 어텐션처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모님. 어텐션 기준, 얘도 이제 어텐션 그처럼 생각을 해서 앞에 있는 하이어 레벨 애가 어느 캡슐에 어텐드를 해서 좀 더 웨이트를 주냐를 갖다가 좀 이렇게 클레버하게 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냥 백프로파게이션 원래 그냥 업데이트 할 때는 백프로파게이션 당연히 다 하죠. 얘도 CNN으로 이루어져 있는 애니까 컨볼루션으로. 근데 거기에 어텐션 하는 기능이 조금 더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거 설명을 하려니까 참 다 몇 쪽 안 되는 페이퍼인데 좀 쉽지는 않네요. 혹시 더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 없으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